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하고 왔던 반차 검사가 드디어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과를 듣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처음 반차 검사를 하고 싶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없기는 하다. 만약에 이상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라면 난임 필수 검사 항목에 이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원하시니까 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정말 하길 잘했더라고요. 제가 검사 결과지를 받아왔는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반차 검사는 피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뽑을 때 굉장히 많은 피를 뽑아요. 그래서 저는 8통 정도 연속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검사는 그 달은 시험관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경이랑 같이 저는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피검사한 날로부터 딱 2주 뒤에 병원에서 문자가 와서 결과를 들으러 다녀왔습니다. 반차 검사에서 이제 크게 검사하는 항목이 4가지 정도 있는데 엽산대사, 그리고 혈전, 그다음에 3번째는 NK세포 수치, 그리고 염색체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를 보는데 저는 일단 엽산대사 외에는 다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혈전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차수에는 크록산 주사가 처방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지금 시험관 2차까지 진행하면서 저는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프루르텍스 주사만 처방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차 검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또 했었다면 또 크록산 주사가 처방이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NK세포 수치는 이제 자연사례 세포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기준 수치가 12 정도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8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성공률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낮춰주기 위해서 면유글로불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콩주사라고 불리는 걸 처방이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관 처음 이식할 때부터 1차, 2차 모두 리브감마 4통을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NK세포 수치가 반차 검사를 통해서가 아닌 그냥 기본 피검사로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처방을 받았던 건지 이 점이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 2가지는 충분히 주사와 약들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가장 문제는 저한테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염색체 전좌로 1번이랑 10번 염색체의 어느 부분이 바뀌어 있는 그런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산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자임도 어려웠던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시험관을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유전자 검사 PGT를 통해서 유전자 이상이 없는 배아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선택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검사 중에 PGD와 PGS 이렇게 검사가 따로 불렸는데 이거를 PGT라는 용어로 하나로 통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PGT 검사 중에서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PGT-M, PGT-SR, PGT-A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PGT-M은 단일 유전자 장애 검사라고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특정 염색체, 한 염색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 없는 배아를 선택하기 위한 검사이고요. PGT-SR은 구조 재배열에 대한 문제예요. 전좌, 결실, 중복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 문제가 되는 염색체를 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배아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GT-A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PGS 검사예요. 착상 전 유전자 검사. 그래서 특별하게 염색체 이상이 없는데 시험관을 진행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해서 고차수로 가시는 분들께 또 이제 권해지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PGT-S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매번 시험관 이식할 때 그 검사를 해서 통과된 배아만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지에 코멘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보여봐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코멘트에 나와 있는데 상호균형 전자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염색체 이상 중 하나고 600분의 1로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반복 유산을 경험한 부부의 7%에서 발견되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빈도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남아있는 냉동 배아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도 PGT-SR 검사를 하고 통과가 되면은 이식을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폐기를 할 것 같아요. 이 검사가 사실 원칙은 과배란 과정부터 해서 새로 남자 채취를 하고 그 채취된 애들 전부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된 배아만 냉동시켜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데 일단은 검사하기 전까지 남아있던 냉동 배아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일단 다음에 이식 당일까지 뭐 주사랑 약이랑 냉동 이식 준비를 다 해두고 당일날 바로 시술실로 들어가지 않고 원장님을 한번 뵙고 이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날 당일날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 검사로 통과된 배아인지 아니면 폐기됐는지. 그리고 이 검사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배아 한 개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수정이 한 6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6개가 다 하나하나씩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식하는 게 좋겠죠. 딱 병원에서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들어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처음에는 원인이 발견됐구나, 다행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집에 와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힘들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 이게 PGT-SR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과배란해서 채취된 배아들도 통과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돼도 한두 개 정도 되고 그런 거를 보니까 약간 좀 서러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아이 안 가질 거 아니고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 차라리 원인을 찾았으니까 잘 됐다. 통과만 잘 되고 건강한 배아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PGT-SR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서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짝검사 비용은 저는 63만 9,20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남편은 16만 9,510원이 나왔습니다. 진짜 검사 비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계속 쐬고 있잖아요, 실내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쐬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